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을 곧 승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백신은 다른 백신과 달리 한 번 접종하면 되고 냉장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한인 2세가 인종 혐오 범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남성이 피해 한인의 얼굴을 구타하고 인종차별적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도 위안부 왜곡 논문을 쓴 하버드 램지오 교수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며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캘그랜트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신청 기준을 낮춰 2배 이상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과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한인 청년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한인 2세들이 자비를 모아 대응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까지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없고 보관도 수월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존슨앤드존슨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선 72%,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6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방효과가 90%가 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단 낮은 수치지만 FDA 최저 기준인 50%는 넘어선 결과입니다. 특히 앞서 승인된 백신들과는 달리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뒤에 임상시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증 코로나19 예방효과는 미국에선 86%, 남아공에선 8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도 없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What is the goal of the vaccine? To prevent you from getting really sick, needing hospitalizations and death, and this vaccine seems to work pretty well in that regard. 미국 FDA는 오는 26일 자문회의를 열고 백신 사용 권고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존슨앤드존슨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6월까지 미국에 1억 회 분량을 공급하고 올 연말까지 전 세계에 10억 회 분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If an EUA is issued, we anticipate allocating 3 to 4 million doses of Johnson & Johnson vaccine next week. 이번 백신은 기존 백신들과는 달리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냉장 온도에서 석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시험 운행하는 접종센터에서는 스페셜 코드만 있으면 누구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요즘 나돌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캘스테이트 LA 대학이 예약 웹사이트를 시범 운행하는데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예약하면 백신을 받을 수 있다. 스페셜 코드만 있으면 가능하다. 최근 LA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된 가짜 뉴스입니다. 백신을 접종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백신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각종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Wearing scrubs, setting up fraudulent sites to try to take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and money. Remember, stick with trusted sources of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the vaccine, like our VaxFacts newsletter, which you can sign up for at coronavirus.lacity.org. 다행히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산세는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300명대로 지난주보다 19% 떨어졌고 평균 입원 환자 수도 2,200명대로 평균 8,000명을 기록하던 지난달 초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까지 18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건국은 백신이 캘리포니아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한 한인 2세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타인종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라티노 남성은 피해 한인에게 인종차별적 폭언도 퍼부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민우 기자입니다. 20대 한인 2세인 데니 김 씨. 지난주 화요일 저녁 한인타운 윌샤와 육각길 부근에서 2명의 라티노 남성들과 마주쳤습니다. 이 남성들은 갑자기 김 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코와 눈 주위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폭행을 가한 후에는 칭총과 차이나 바이러스 등 인종차별적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김 씨의 친구가 사건을 목격하고 달려와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버젓이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30대 라티노들로 특정하고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There's a male Hispanic, 5'6", 170 pounds. He's 30 years old. He was wearing a gray long sleeve shirt, brown pants, and black shoes. And then suspect 2 is described as a male Hispanic, 5'6", 140 pounds, 30 years old. He was wearing a white hoodie, black sweats, and black shoes. 북가주에서는 전직 갱단원인 한 흑인 남성이 설날 연휴 기간 아시안들을 살해하겠다고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남성은 현재 오클랜드 경찰에 붙잡혀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이렇게 아시안 혐오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인 2세들이 직접 아시안 혐오 범죄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까지 만들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한인마켓 상점 앞. 한 한인 여성이 아시안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책자를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인 2세 임세별 씨입니다. 임 씨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아시안 증오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캠페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이전 애타가 너무 많아서 제 부모님과 걱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지, LAPD한테 어떻게 신고했는지, 아니면 프리벤션 법이라는 거 그 공부해가지고요. 이 책을 만들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 등으로 증오범죄 예방과 신고 방법을 알려주는 책자 7,000권을 발행했습니다. 책자는 예방과 피해자가 됐을 때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루라기 3,000개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캠페인을 통해 아시안 증오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원래 한국분이서 진짜 they don't know how to ask for help. 하고 they don't take it seriously. LA 한인 사회에서는 임 씨의 캠페인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 분한테 돈을 드리다가 크게 맞은 적이 있는데 사실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이세 분이 이렇게 요즘 코로나 이후에 소수민족에 대한 그 혐오 범죄가 많은 거에 대해서 좋은 일 하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협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임세별 씨는 3만 달러를 목표로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관련 학술 자료에서 한국 내 극우 성향 매체의 칼럼을 인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매체는 일본 극우 인사의 기고문을 번역해서 칼럼으로 실었는데 위안부를 부정하는 주장을 서로 계속 복제해온 셈입니다. 뉴욕 김종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2019년 발행한 위안부와 교수들이란 제목의 학술 토론 자료입니다. 이미 이때부터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허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했다고 적어놓은 자료 중에 텍사스 데디라는 홈페이지 주소가 눈에 띕니다. 텍사스 데디는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를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그대로 전파하는 70대 미국인 남성. This statue represents well-paid prostitutes. Hunk of junk. I was shocked to learn Brookhaven were going to place a statue memorializing prostitutes. 램지어 교수가 극우 성향의 일반인의 블로그를 참고해 학술 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램지어 교수는 특히 해당 블로그에서도 국내 극우 성향 매체 미디어워치의 글을 활용했는데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교수의 위안부 성노예는 환상이란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디어워치는 또 일본 극우 단체에 올라온 칼럼을 우리말로 번역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If your documents aren't there, if your evidence isn't there, then it's not real. Really awful example of scholarly fraud. 한국과 일본 양국의 극우 성향 인물과 단체가 위안부를 부정하는 주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가 복제를 하고 있고 램지어 교수는 이를 활용해 하버드 대학교 이름이 찍힌 논문과 학술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위안부 왜곡 논문을 쓴 하버드 램지어 교수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보낸 서한에 답장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가세티 시장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한 일본군의 행위는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주정부의 학자금 무상보조 프로그램 캘그랜트의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 20만여 명이 추가로 학비와 생활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그랜트 지원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학자금 프로그램 캘그랜트 지원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수혜 자격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이내와 GPA 3.0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의 경우 GPA와 상관없이 신청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4년제 대학생의 경우 신청 조건으로 GPA를 3.0에서 2.0으로 기준을 낮출 예정입니다. 현재 캘그랜트 자격은 가족 연소득 $11,000 미만의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은 수수료 면제와 생활비로 연간 $1,6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연소득 $59,000 미만의 UC와 칼스테이트 대학생들, 학비와 수수료 전액에 대해 학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캘그랜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힘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이번 조치 연장은 상점 세입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애완동물 등의 이유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조치를 위반하면 하루 최고 $5,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즈가 수술 뒤 깨어나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료진들은 우즈가 회복하더라도 다시 프로골프 선수로 뛰는 것은 힘들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된 SUV 차량이 잔디 위에 전복돼 있습니다. 앞과 옆 유리는 깨졌고 운전석 에어백은 모두 터진 상태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몰던 차량입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어제 오전 7시쯤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했습니다. His car landed way further down here. Now, the first deputy on the scene, he thought that Tiger Woods was lucky to get out of this alive. Unfortunately, Mr. Woods was not able to stand under his own power. He seemed that as though he was still calm and lucid. 두 다리가 복합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우즈는
근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깨어나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주가 홀로 차를 몰았으며 약물이나 음주로 인한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과속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으로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From there, then cross into the opposing lane of traffic, hit the curb, hit a tree, and there was several rollovers during that process. 사고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V80으로 우주는 지난 주말 열린 PGA 대회 주최자로 이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해 왔습니다. PGA 메이저 대회 통산 15승을 기록한 우주는 지난 1월 5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뒤 오는 4월 마스터스 출전을 목표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던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부상을 이겨가며 놀라운 복귀 모습을 보여준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외신들은 그가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정입니다. 네, 막대한 제작비가 드는 우주선 개발에 3D 프린터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립 과정 없이 만들다 보니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고 2달이면 로켓 한 대를 만들 만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한국도 3D 프린터 우주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구희 기자입니다. 회전하는 원판 위에 로봇팔이 녹인 알루미늄을 분사하자 거대한 원통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로켓의 연료통입니다. 미국의 이 업체는 로켓의 핵심인 엔진도 3D 프린터로 만드는데 300번 넘는 연소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올해 안에 화물 1.2톤을 실을 수 있는 로켓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3D 프린터 우주선의 장점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6만 개인 로켓 부품을 1000개 수준으로 줄여 엔진 완성에만 6개월이 걸렸던 로켓 제작 기간을 2달로 확 줄여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로켓 엔진에서 불을 뿜는 연소기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냈습니다. 금속 분말을 한 층 한 층 용접한 뒤 쌓아 올려 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부품이 들어가던 장치를 4개의 부품으로 찍어내 조립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사실은 쌓아서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이 복잡한 형상을 하나하나 포인트별로 쌓아서 가기 때문에 기존의 깎는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던 형상들을 구현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5월 우주 공간에서 3D 프린터를 작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이나 우주 정거장 등에서도 프린터를 활용해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은 소형 로켓 제작에 머물러 있어 큰 로켓 제작에 필요한 대형 프린터 개발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남가주 최대의 꽃밭 칼스베드 플라워필드가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그 외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LA 지역에 내일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산타애나 강풍의 영향으로 벤츄라 카운티와 LA 카운티 산악지대, 산타클라리타 밸리 등 지역에 60에서 65마일의 강풍과 샌프르난도 밸리와 다운타운, 헐리우드 등 지역에는 45에서 55마일의 바람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차바이오텍이 대규모 제약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연방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에 맞는 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설을 통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부터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를 제공하는 3K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임마누엘 영재유치원의 베이사이드와 리틀렉점에서 이중 언어 3K 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처음으로 시작된다며 오는 4월 17일까지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아동 포르노물 관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김모 씨가 지난해 최소 2건의 영상을 컴퓨터를 통해 배포했다며 4건의 전자,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남가주 최대의 꽃밭 칼스베드의 플라워필드가 오는 3월 1일부터 개장합니다.
플라우필드 측은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여러 방역 조치를 실행하며 입장 티켓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미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전화통화에서 우리 선박과 선장의 억류 해제와 이란 동결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10억 달러를 스위스 계좌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우리 선박 납포의 배경이 된 이란 동결 자금 문제 해법을 놓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어제 저녁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선 이란에 억류된 우리 선박과 선장을 조속히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제재로 한국 내에 묶인 7조 6천억 원 상당의 이란 중앙은행 자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자리프 장관 요청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중앙은행이 조속히 한국 내 동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란 국영통신은 전했습니다. 억류된 우리 선박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의해 다뤄질 것이라며 선원들이 복지 서비스와 영사 조력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화에서 양 장관은 스위스 인도적 교육 채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동결 자금을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란 측은 한국 내 동결 자산 70억 달러 가운데 10억 달러를 먼저 돌려받을 것이라며 한국이 동결 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에 따라 사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란 동결 자금 문제의 근본 해법인 핵 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들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깨져버린 이 합의 복원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는 핵 합의 우선 준수를, 이란은 선 제재 해제를 앞세우며 맞서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논의할 우선 협상지로 호주의 브리즈번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오늘 화상 기자회견에서 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가 2032년 올림픽 우선 협상 도시로 호주의 브리즈번을 선택했으며 IOC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OC의 이번 결정으로 카타르 도하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리고 공동 개최를 목표로 2032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남과 북도 사실상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덕도 특별법안을 심사하던 여당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며 탄식했는데 이 법안은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낸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보고서입니다. 근처 진해 군 비행장과 항공기 안전운항 공역이 겹치고 김해공항과는 관제 업무가 겹친다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활주로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환승 문제 등 효율성까지 고려해 국내선과 국제선, 군시설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최대 2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부산시 추산액 7조 5천억 원의 4배에 이릅니다. 공무원이 절차상 문제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까지 첨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전에 낸 의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지난주 법안을 심사한 여야 의원들 입에서도 실시 설계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하느냐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특별법안은 부산시장 보선을 40여일 앞두고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한국 국회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원인이 된 검찰 인사 결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발표 다음 날 전자결제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데뷔전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야당은 불출석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전말을 놓고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파동의 진앙지가 된 검사장 인사안의 전자결제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일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 패싱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전자결제든 뭐든 결제하는 순간이 대통령의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전에 발표를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게 실무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유 실장 역시 인사 발표 직전에 문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전례도 있다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언제 승인을 했는지 누가 결제를 올렸는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놓고는 청와대와 여당 간 손발이 엉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휴가 전날인 17일에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나는데 유영민 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표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으며 사표가 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의료진이 입는 수술복을 입고 백신 접종을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범죄 타겟입니다. 모든 코로나 백신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각종 사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